첫 번째로 중요한 게 자기가 하려는 전공을 먼저 정하는 게 좋고요. 그 전공에 맞는 봉사활동이나 일 경험을 하면 가장 좋습니다. 그리고 리더십이 플러스 되면 더 좋고요. 내가 이제 뭐 비즈니스를 하는 학생이다, 비즈니스로 전공을 지원하겠다 하면 그쪽 분야에 이제 일할 수 있는 코업 활동이라든지, 저희 학생들 중에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. 여름방학 동안 자기가 자기 온 비즈니스 오퍼레이트 해갖고 하는 거죠.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잖아요. 본인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갖고 무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것. 캐나다 같은 경우에 조경, 뭐 잔디 깎아주는 거, 아니면 그 애완견 산책시켜주기, 이런 것들 굉장히 여기 캐나다 서양 분들 많이 원하세요. 그런 것들을 만약에 비즈니스 한다고 하게 되면 인스타그램이나 기타 등등 어떤 비즈니스 계좌를 파게 되겠죠. 홍보 마케팅을 해야 할 거고, 문의가 들어오면은 고객 응대를 또 해야 할 것이고,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약속을 잡고 가서 또 설득을 하고 가격 내고를 하고 서비스를 하고 follow-up을 하고,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경험이잖아요. 학생 입장에서. 대학교에서는 특히 이제 이런 경험한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. 스토리도 훨씬 많이 나오고 나중에 인터뷰하게 되면 훨씬 더 다양하게 이거를 얘기할 수 있고요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모든 애들이 자소서랑 저희가 쭉 보잖아요. 그럼 비슷비슷하고 준비한 것도 비슷하고, 뭐 컨테스트에 기타 등등 입상하고 클럽 활동 뭐 했고, 근데 항상 저희가 주문하는 건 2% 다른 킥을 좀 만들려고 해요. 뭔가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는. 입장 받고 생각해봐요. 어드미션이 1년에 뭐 10,000명 넘게 학생들의 원서를 본다고 치면은 한 10초만 봐도, 뭐 저희도 그렇고 10초만 봐도 아 어떻게 뭔지 알겠다 딱 나오거든요. 근데 얘는 뭐지? 비즈니스를 했네? 신기한 거 뭐 책을 썼네? 이런 것처럼 뭔가 2% 다른 킥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집중해서 보게 되겠죠. 그게 이제 스콜라십이랑 연관이 이제 생기는 거고요. 그래서 그런 스토리 라인을 좀 짜는 거를 전공과 연결해서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전공 한번 얘기해보죠. 라이프 사이언스 같은 경우 보통은 다 의사를 하려고 하겠죠. 그럼 의사를 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? 병원에서 하는 게 제일 좋겠죠.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아요. 근데 병원에서 일하는 게 과연 쉬울까요? 저번에 학생 보니까 한 200대 1 경쟁률 그랬던 것 같아요. 다운타운의 종합병원 큰 데서 일하는데 됐어요. 그 학생은. 그러면 어떻게 됐냐? 그 전략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. 인터뷰 시에 어떤 식으로 인터뷰를 하고, 질문에는 어떻게 내가 답변하고. 저희가 이제 가디언으로 있는 학생들은 그런 트레이닝을 좀 시켜줘요. 어떻게 가서 말하고, 이력서는 어떻게 쓰고, 그런 작업을 사실 10학년 때 저희가 해요. 학생들 포업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래갖고 그런 것도 이제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전공이 분명하지 않은 학생들, 이런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. 첫 번째는 일단 학교에서 하는 volunteer 아니면 클럽 활동도 애프터 스쿨 그냥 다양하게 해보세요. 뭐 로봇 만드는 클럽도 있을 거고, 독서 이런 거 라이브러리언 도와주는 그런 클럽도 있을 거고, 댄스 동아리도 있을 거고, 심지어 클럽이 없으면 내가 만들면 돼요. 그것도 좋아요. 리더십의 한 부분이니까. 그런 게 또 있을 거고, 코업 같은 거 학교에서 일자리를 이제 연결을 시켜줘요. 은행에서 일할 수도 있고, 기타 다른 어떤 회사, 병원,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니어 하우스도 있을 거고, 그런 데서 이제 다양하게 일을 경험을 해보는 게 좋아요. 왜 그러냐면 내가 몰랐던 거에 어떤 잡필드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거는 이렇네, 여기 쪽 사람들 일은 이렇네 하면서 본인이 하려는 전공이 좀 어느 정도 이게 맞는지, 또는 이거 해도 나는 재밌게 할 수 있겠네, 그런 게 이제 어떤 아이디어가 생기니까요. 최대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당연히 많은 활동하는 것은 좋지는 않고요. 그거보다는 일관성 있는 게 좋습니다. 전공을 정한 다음에 그 전공에 맞는 어떤 일관성 있는 봉사활동 하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스토리라인을 짜야 돼요. 그러니까 저희가 학생들한테 주문하는 게 9학년, 10학년 관리하는 애들한테 너가 봉사활동 한 거, 클럽 활동한 거, 그리고 어디서 잡 같은 거 했던 것들을 항상 기록을 하라고 그래요. 근데 기록하는 방식이 있어요. 자소서에서 하는 질문에 어떤 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날짜, 뭐 했는지. 날짜도 정확한 날짜는 필요 없어요. 연도랑 그 months만 있으면 돼요. year and months. 그리고 그 슈퍼바이저가 있을 거예요. 그거를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의 이메일이나 그 사람 이름, 그리고 내가 이 잡을 어떤 거를 일을 했고, 봉사활동은 뭐 어떤 걸 했는데 이거를 하면서 내가 어떤 거를 성취했고 배운 건 뭔지, 요 정도만 간단하게 워드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적어 놓은 거를 저희가 이제 어떻게 가공을 하냐면 11학년쯤 가면은 그런 게 한 게 꽤 돼요. 저희 보통 9학년부터 한 애들
애들 보면은 2장도 나오는 애들도 있고 3장, 1장은 충분히 나오고요.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저희 관리하는 학생들한테 인터뷰를 해서 너 이거는 어떤 거야? 뭐야? 뭐 했어? 하면서 다 물어보고 정리를 같이 하죠.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을 해요. 이거를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풀어나갈지, 비즈니스 전공이면 이거는 어떻게 쓸지. 근데 이거를 이제 쓸 때 어느 정도의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어느 정도의 윤곽만 정리만 해놔요. 그리고 12학년 때 자소서가 이제 오픈이 되잖아요. 그 해에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, 그 질문들에 따라서 그동안 기록해놨던 그 모든 기록들에서 이거랑 이거는 여기에다 쓰면 딱 맞겠다, 그런 스토리 라인을 짜는 거죠. 근데 사실 자소서 질문에 한 반 정도에서 한 60%는 거의 항상 똑같은 질문이 많이 있어요. 그거는 좀 이제 사전에 11학년 여름방학이나 이럴 때 미리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. 그렇게 이제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학생들이 그거를 되게 어려워해요. 어떤 거를 어떻게 어필해야 할지.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희랑 그만큼 함께 했던 애들이면은 저희가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. 적지 않은 스토리조차도 끄집어내갖고 기승전결로 드라마를 만들자 하는 경우도 있고, 그런 식으로 좀 가능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